2024학년도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등 물고기에 대한 자료다. 쭉 있는데 먼저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전등 물고기네요.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등 물고기와 세균 사이의 상호작용. 자, 여기 읽어보시면 전등 물고기는 세균이 내는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여 잡아먹고, 즉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세균도 전등 물고기로부터 서식 공간과 영양 물질을 제공받아서 도움을 받고 있네요. 따라서 뭐다? 상리공생이죠. 틀렸고요. 자, 디귿. A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즉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겠죠. 결국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포, 즉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중추신경계의 구조고요. 나는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A와 B는 대뇌와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먼저 여기 큰 거 A가 결국 대뇌겠고요. B, 이게 중간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으로 가시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긴 게 부교감, 그 다음 아래가 그럼 교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교감 신경 이렇게 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어디에서 시작돼요? 바로 중간뇌에서 시작돼서 뻗어나오고요. 교감 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뇌줄기는 누가 구성해요? 바로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대뇌는 아니다.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D은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B에 있다. 자, 바로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 중간뇌 바로 B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니은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자, 이게 니은은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유 뉴런이니까요 바로 말단에서 뭐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 맞습니다. 나머지 자리들에선 전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풀어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생태계의 질소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1부터 3은 질산화작용, 질소고정작용, 탈질산화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A, B는 암모늄 이온과 대기 중의 질소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걸 보시면서 요 A, B를 뭘 채워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 B를 보시면 뭐가 질산이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질산이온. 자, 그럼 이게 대기 중의 질소 기체가 물론 질산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공중 방전에 의해서만 그렇게 가능한 거겠죠. 반면 이제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이 된다. 이거는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3을 보시면 질산이온이 A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산이온이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걸 배운 적은 없죠. 그렇죠? 교과서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따라서 질산이온이 뭐가 된다? 질소 기체가 된다. 이렇게 채우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B는 결국 암모늄 이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암모늄 이온 질소 기체 이렇게 쭉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질소 고정이겠고요. 그 다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거 질산화 작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질산 이온이 질소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탈질산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2는 질소고정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고정은 1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A는 암모늄 이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질산이온입니다. 질소기체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자, 탈질산화세균은 3에 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과정을 보고 뭐가 맞겠구나 찾아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뭐뭐를 생각했다. 가설이겠죠, 가설.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결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과 결론에 따라서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결국 쇳불 아카시아에 서식하는 개미가 X의 접근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실험을 보면 A, B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A에서 지속적으로 개미를 제거했어요. 그럼 개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X가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지. 따라서 X의 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A에서만 지속적으로 제거했을 때 그곳에서 더 X의 수가 많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자, 기억 질문입니다. 기억은 A다. 자, 기억. 여기 기억은 A. 맞죠? 지속적으로 제거한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맞죠? 지금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그래서 가설이 있고 실험이 있습니다. 그럼 시설에서, 실험에서 대조군, 실험군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게 A와 B로 나눈 다음에 A에서만 지속적으로 개미를 제거했으니까 그 제거하는 실험한 A가 실험군이고요. 그냥 그대로 놔둔 B가 대조군이었겠죠. 그래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다에서 X의 수는 뭐다? 이 X의 숫자는 결국 개미 제거 여부에 따라서 X의 숫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죠. 결과. 즉 종속변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니은 되셨습니다. (5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드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1과 2.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 과정 3과 4를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 동화 과정이고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은 이화 과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산 3개 붙어 있는 게 ATP. 그 다음에 인산 2개 붙어 있는 거 ADP.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ATP가 ADP가 되는 게 ATP 관점에서는 이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요. ADP가 ATP가 되는 게 동화 과정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당연히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무조건 관여합니다. 맞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4가 일어난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4의 동화 과정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바로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세포호흡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일부는 열에너지로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고 그 일부가 ADP가 ATP가 되면서 저장이 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4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3은 일어납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3도 일어나요. 왜일까요? 자, 이 3의 과정은 결국 그러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 걸 ADP에서 ATP로 저장을 했고, 그럼 그 ATP를 가지고서 각종 생명활동에 쓴다며. 그러니까 결국 세포의 어디에서나 생명활동을 하려면 이 ATP가 ADP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그걸로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토콘드리아에서 4가 일어난다는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를 ADP를 ATP 만든다 해서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3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지만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에서 3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맞는 말이다. 알겠죠? 왜? 세포의 모든 활동에 ATP가 ADP가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니까 무조건 맞다 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 2와 3에서 모두 에너지가 방출된다. 2가 2화고요. 3도 2화입니다. 따라서 둘 다 2화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어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가는 질병의 특징이고요. 나는 가 중에서 질병 A, B, 말라리아 갖는 특징의 개수다. A, B는 독감과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일단 여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되겠죠.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게 뭐예요? 말라리아, 독감, 무좀 중에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말라리아겠죠. 쓰시면 되겠고,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갖는다.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독감,
무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는 독감만 빼고 모두 다겠죠. 그래서 말라리아 무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특징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B는 특징 개수가 2개네요. 여기서 2개인 건 뭡니까? 무좀이죠, 무좀. 그래서 B가 무좀. 그럼 나머지 A가 독감이네. 그래서 독감의 특징은 1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 말라리아는 3개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A의 병원체는 곰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독감이에요.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죠. 그렇죠? 무좀의 병원체가 바로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B는 특징 A를 갖는다. 즉 무좀이 특징 A를 갖냐? 자, 무좀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맞습니다. 자, 디귿 기억은 2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3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됐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고요. 나는 이 사람에서 X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입니다. 세포 기억관에는 형질세포와 비림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자,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요. 지금 기억이 촉진돼서 분화해서 이렇게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가 된 거겠죠. 그리고 이 아래는 뭐겠어요? 기억세포. 따라서 기억이 뭐겠어? 기억이 B림프구입니다. 그래서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돼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된 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는 게 1차 면역 반응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하면 이 기억세포가 다시 한번 형질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분비된 이게 뭐예요? 2차 면역 반응이죠. 오른쪽 그림에도 1차 침입했을 때 항체 농도 조금 올라간 게 1차, 2차 침입해서 크게 늘어난 게 2차 면역 반응이겠죠.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B림프다. 자, 기억 B림프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구간 1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그렇죠. 1차 면역 반응에서 생겼던 기억세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세포가 방어작용을 하는 게 활성화돼서 다시 형질세포가 돼서 방어작용을 하는 게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기억세포가 활성화돼서 다시 형질세포를 형성하면서 또 일부는 기억세포가 요 2차 면역 반응에도 생기고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1의 기억세포 있다 하셔도 됩니다. 다 상관없어요. 자, 디귿.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 자, 니은이죠.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한 방어작용. 뭐예요? 바로 체액성 면역 반응. 그래서 항체가 분비돼서 작용하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개체에서 혈청이나 혈장을 뽑아. 그래서 그걸 다른 개체한테 주사를 했어. A라는 생쥐에서 꺼내서 그걸 B라는 생쥐에 주사했어. 그럼 그 주사한 행위가 체액성 면역 반응입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분비돼. 그러면 이제 그게 체액성 면역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개체 항체를 그냥 집어넣었다고 해서 내 몸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내 몸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직접 분비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습니다.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대립유전자 B 스몰 b에 결정되고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쥐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표는 세포 A부터 C에서 대립유전자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고 라지 A, 라지 B 합, 그 다음 스몰 a, 스몰 b 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C는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다. 자,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왼쪽 그림 보시면 2n 곱하기 1, n 곱하기 2, n 곱하기 1 이렇게 3개 나와 있어.
그거 누군지 찾으시면 되는데 매우 쉬워요. 왜냐? 여기 보시면 A가 가진 기억을 B가 안 가졌으니까 N세포. 그리고 A가 가진 니은을 C가 안 가졌으니까 N세포. N세포 2개 찾았으니까 나머지 2N세포. 그리고 2N세포는 어차피 2N 곱하기 1세포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A가 1입니다. 그리고 N세포 2개 중에 B는 1이 있네. 그럼 바로 곱하기 1세포. 나머지가 곱하기 2세포. 그래서 곱하기 1세포는 3. 곱하기 2세포는 2.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왼쪽으로 가서 여기 물음표 부분을 먼저 좀 채워보겠는데, 자, 1에 2n 곱하기 1세포에 디귿이 없으니까 다 없겠죠? 그래서 다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1에 2n 곱하기 1세포에 기억이라는 대립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3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1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는 대립유전자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3으로는 안 간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갔겠니? 2로 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2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니은 1에 있던 니은이 2에는 없어요. 2에는. 그럼 어디로 갔겠어? 당연히 3으로 갔겠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쭉쭉 채워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채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라지 AB, 스몰 AB의 합을 쪼개서 이제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억, 니은, 디귿 누군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쪼갤 때 지금 보시면 1하고 2에는 가나가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고요. 3만 2개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해서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라지 A 더하기 라지 B를 1, 0이나 0, 1로 쪼갤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라지 A 더하기 라지 B를 0, 1로 쪼개보자. 0, 1. 그럼 0, 1이 되면 라지 B가 존재하니까 n 곱하기 1세포에 라지 B가 존재하니까 스몰 b는 없겠지. 따라서 0, 1, 1, 0 이렇게 될 거야. 0, 1, 1, 0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3의 세포에는 스몰 a와 라지 b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스몰 a와 라지 b가 1로 있다. 둘 다. 자, 그런데 보세요. 3의 기억부터 디귿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라지 b, 스몰 a가 있다고. 그런데 보세요. 동그라미 개수는 하나뿐이야. 그런데 라지 b, 스몰 a가 둘 다 있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2개 있었어야 되지. 맞죠? 그래서 0, 1로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야 되겠다? 1, 0 이렇게 쪼갭니다. 그럼 라지 a가 1이니까 당연히 스몰 a가 0이고요. 그럼 스몰 b가 1이겠지. 이렇게 이제 따져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3에 있는 기억부터 디귿 중에 니은 하나만 동그라미인데, 그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중에 하나인데, 여기 쭉 보시면 누구겠어? 스몰 a, 라지 b가 빵이고 라지 a가 1이니까 결국 니은이 라지 a였구나. 바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스몰 a하고 라지 b야. 기억 디귿이 누가 스몰 a고 누가 라지 b인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기억을 라지 b, 디귿을 스몰 a라고 해봐. 이건 한번 써드리면서 할게요. 기억을 라지 b, 디귿을 스몰 a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2의 세포를 보겠는데, 2는요 지금 라지 b를 갖게 돼요. 그렇죠? 라지 b를 갖게 되고 라지 a, 스몰 a는 안 가졌어요. 그럼 스몰 a를 안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스몰 a가 빵이 되니까 스몰 b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모순이잖아. 왜? 2는 n세포인데 지금 라지 b를 가지면서 동시에 스몰 b도 갖게 됐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대립유전자를 n세포가 쌍으로 가질 수가 없다고. 따라서 결국 라지 b, 스몰 a로 가정했던 게 틀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스몰 a, 라지 b.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숫자를 마저 쪼개서 보시면 결국 스몰 a가 있으니까 여기가 스몰 a가 2, 스몰 b가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로 가볼게요. 1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a가 있고 라지 a가 있어. 자, 그러니까 스몰 a, 라지 a가 있으니까 결국 라지 a가 1, 스몰 a가 1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지 b는 없어요.
따라서 여기가 빵, 여기도 다 빵. 이렇게 쭉 빵을 채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몰 b는 얼마입니까? 스몰 b는. 스몰 b는 3에는 스몰 b가 있고 2에는 스몰 b가 없으니까 스몰 b를 동형접합으로 가지면 안 되겠죠. 스몰 b가 동형접합이면 모든 세포들의 스몰 b가 관찰돼야 된다고. 따라서 스몰 b가 1인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채우게 되면 결국 라지 A 스몰 b고 라지 B 스몰 b인데 여기 2n 곱하기 1 세포에서 라지 A 스몰 A 합은 2인데 라지 B 스몰 B 합은 1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다? 라지 A 스몰 A가 상, 이게 상, 라지 B 스몰 B는 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만 채우면 되겠네요. 이 자리. 이 자리 어떻게 채우면 되겠니? 2에서 스몰 a가 있으니까 당연히 라지 A 없었겠지. 빵 하시면 되죠.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다 채웠어요. 자, 그럼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은 라지 B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스몰 a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2에는 스몰 b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에 스몰 b 빵입니다. 없어요. 자, 디귿입니다. 가와 나를 더한 값은 얼마냐? 가는 2고요. 나는 0입니다. 더한 값은 2.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 A와 B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먼저 볼게요.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흡수하고 안 하고. 흡수하는 게 바로 소화계겠죠. 뭐. 그럼 나머지가 배설계. 그래서 오줌으로 요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 배설계. 소화계는 안 하죠. X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A는 소화계다. 맞습니다. 자, 니은 소장이 B에 속하냐? 소장은 소화계에 속하죠. A에 속합니다. 틀렸고요. 디귿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는 A에 해당한다. 즉 소화계, 배설계 모두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냐? 예, 맞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우리 골격근에 연결된 것만 채성운동신경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율신경이 연결돼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 소화계,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 어떤 계를 얘기하더라도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고요. 그리고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중에 T1일 때 X의 길이는 3.2, B분의 A는 4분의 1, C분의 A는 6분의 1. 그리고 T2일 때 B분의 A는 2분의 3, C분의 B는 1. A부터 C는 기억부터 디귿의 길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X의 길이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2K 변하는 값이겠죠? 그랬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밑에 전부 말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써져 있는 걸 일단 표 형태로 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일단 A, B, C 모르고 X가 있고 그게 T1, T2일 때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T1일 때 X의 길이는 3.2다. 그럼 여기 3.2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1일 때 B분의 A가 4분의 1. 그러면 A를 알파라고 하면 결국 B는 4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C는 A가 알파일 때 C는 6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T2일 때 B분의 A는 2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베타 2베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분의 B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2베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걸 A, B, C를 기억부터 디귿 누군지를 찾아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거 브랜치 엔제 2.0 과정에서 이거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2문제나 실려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브랜치 엔제 2.0 풀어보셨으면 그냥 거기에 있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
A, B, C를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걸 무작위로 두 개를 기억, 니은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더 무식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더 쉽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A, B, C 중에 두 개를 기억, 니은으로 생각하면 뭘 볼 수 있느냐? X의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 더하기 디귿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BC가 기억, 니은이다 라고 하면 이걸 더해서 10알파 곱하기 2 하면 20알파 더하기 1알파 하면은 21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21알파가 32 이렇게 되잖아. 아니 3.2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21알파가 3.2. 그럼 알파가 소수점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분수값이 나와요. 그럼 그런 거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렇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A하고 C가 결국 기억하고 니은이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7알파의 2배면 14알파 더하기 4알파 하면 18알파가 3.2가 되니까 역시 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값이 나와요. 그럼 그냥 다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A 더하기 B를 기억 더하기 니은으로 생각하면 이걸 더하면 얼마죠? 5알파. 2배 하면 10알파. 더하면 6알파. 해서 16알파가 3.2가 되고 그럼 바로 알파가 0.2. 바로 나와요.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오잖아. 보통 우리가 이제 골격근 문제에서 이 값들이 여기 x 길이를 봐도 알겠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값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 B, C를 기억, 니은, 디귿을 찾을 때 그냥 두 개를 무작위로 묶어서 그걸 기억, 니은이라고 생각해서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에서 더하기 디귿 그게 x다 해가지고 알파 값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따져보면 그 중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아래까지 값이 나온다. 그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보통. 그렇게 해서 알파는 0.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 0.2 여기 얼마야? 0.8 여기 얼마야? 1.2 바로 이렇게 쭉 길이가 나오죠. 그렇죠? 금방 나온다. 자 그러면 결국 A하고 B가 기억, 니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억, 니은이고 C가 나머지 디귿이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저 T2일 때 값도 구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A 더하기 B가 기억 더하기 니은인데 기억 더하기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길이의 절반이니까 T1, T2일 때 일정하잖아. 따라서 T1일 때 A 더하기 B는 1.0 그게 T2일 때 3베타 더하기 2베타와 같아요. 5베타와. 따라서 베타도 0.2네요. 따라서 대입하면 0.6, 0.4, 0.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T1에서 T2로 될 때 0.8 짧아졌어요. 근데 B는 0.4 짧아졌으니까 결국 B가 뭐야? 결국 기억이고 0.4 길어진 A가 니은이겠네. 그냥 쭉쭉 찾아져요. 너무 쉬워요. 다 되셨습니다. 여기 x 길이까지 구할까? x 길이 뭐 구할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구하죠. 구하면 결국 디귿이 0.8 짧아졌으니까 x도 그때 0.8 짧아져서 2.4겠네요. 뭐 다 됐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a는 기억의 길이다 라고 했는데요. a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t2일 때 h 대 길이는 얼마다? 디귿 0.4입니다. 0.4. 맞아요. 자, 디귿입니다. x의 길이가 2.8일 때 a분의 c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의 길이가 2.8일 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x의 길이가 2.8이면 t1일 때 x의 길이가 3.2고 t2일 때 2.4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니? 결국 이 중간 값인 거야. 3.2와 2.4의 중간이 2.8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 중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0.2와 0.6의 중간이니까 0.4.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1.2와 0.4의 중간이니까 얼마야? 0.8. 따라서 0.4분의 0.8 하시면 되네요. 바로 딱 보이네요. 따라서 얼마야? 2.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 해결되셨죠?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매우 쉬운 문제예요. 매우 쉬운 문제. 그래서 A, B, C를 무작위로 두 개씩 빠르게 묶어서 기억 니은이라고 가정해서 그게 x의 길이다 해서
떨어지는 값을 찾자. 그러면 금방 풀린다. 제가 하라는 대로 풀면 이거 뭐 1분 안쪽에서 다 풀 수 있겠죠. 그렇죠? 1분 안 걸려요.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 영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다.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에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즉 중간 유전입니다. 자, 다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는데 복대립이네요. D는 EF에, E는 F에. 즉 우열분명 복대립이네요. 자, 그랬을 때 1과 2는 가나 표현형이 서로 같고 다 표현형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2와 같을 확률은 0이고, 그리고 가부터 다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과 유전자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이 각각 16분의 1이에요. 3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3의 정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상염색체 유전자들이고 가, 다가 연관, 나가 독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네요. 그래서 1, 2는 누가 1, 2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2 연관 1 독립.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둘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에서 결국 표현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 16분의 1, 유전자형이 모두 3과 같을 확률 1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16분의 1이라는 숫자는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염색체별로 4분의 1, 4분의 1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전자형도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유전자형이 결국 이것과 같을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독립인 요 나 부분에서 스몰 b 확률이 1, 2에서 4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 너무 쉽죠? 어떻게 돼요? 라지 b 스몰 b 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연관된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이 연관된 부분에서 결국 가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럼 가 같은 경우 1, 2의 가나 표현형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형이 스몰 a로 같다. 그럼 1, 2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가 부분은 다 스몰 a 표현형으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복대립 유전 부분에서 결국 자녀 3과 같은, 즉 라지 D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열분명 복대립이기 때문에 가장 우성인 라지 D 표현형 어떻게 배열하더라도 절대 4분의 1 안 나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는 아니니까 결국 표현형이 같으니까 라지 A 표현형으로 둘이 같아야 되고요. 그때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라지 A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또 라지 A 표현형 자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복대립 유전만으로 역시 또 라지 D 표현형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부모에서 누구도 라지 A는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라지 A 스몰 A A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까지는 됐고, 이제 다 부분, 복대립 유전만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자식에서 3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돼 있다. 4분의 1, 4분의 1에서 16분의 1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럼 그 얘기는 이 윗부분에서 결국 이 자녀 3인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F와 같은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F를 각각 부모에서 하나씩 줬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편의상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F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식이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F 자식의 유전자형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자녀 3이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인데 그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의 자식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라지 A, 라지 D가 이 왼쪽하고 만나도 라지 A, 라지 D고 이 오른쪽하고 만나도 라지 A, 라지 D가 되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이 4분의 1이 아니야. 그렇죠? 이미 이렇게 만났을 때 둘 다 똑같이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이니까. 그래서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유전자형이 일치하는데 표현형은 또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일치하면서 4분의 1인데 표현형도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스몰 a 쪽에다가 라지 d를 쓰고요. 라지 a 쪽에다가 라지 f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보세요. 스몰 a 라지 d, 라지 a, 라지 f가 만나게 되면서 결국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f의 유전자형 같아져요. 배열이 다른데요? 배열은 다를 수 있죠. 문제에서 배열까지 같다고 한 게 아니잖아. 유전자형만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F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면 자녀 3은 라지 A, 라지 F, 스몰 a, 라지 D가 연관이어서 연관 상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유전자형은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D, 라지 F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표현형이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인 게 이렇게 만났을 때에만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FD 이렇게 배열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 표현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표현형이 다르니까 여긴 라지 D니까 이쪽은 라지 D가 아니죠. 그럼 이 오른쪽의 빈자리는 E나 F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E라고 채워볼까? E.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라지 D, E, F 세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라지 D가 오면 안 되겠지. 그럼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이 절대 4분의 1이 아니겠죠. 그럼 2가 오면 어떨까? 2가 오면. 자, 2가 오면요.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식에서 2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2와 같을 확률은 0이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 자, 그런데 왼쪽은 라지 A, 라지 E 표현형이고 오른쪽은 라지 A, 라지 D 표현형이라고. 그럼 여기에 2가 오게 되면 라지 A, 라지 E 표현형도 나오고요. 라지 A, 라지 D 표현형도 나와요. 그러니까 0인 표현형이 안 나와요. 2와 같은 표현형이 확률이 0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자리를 F라고 놓는다? F라고 놓더라도 똑같죠. 라지 A, 라지 E가 나오고 라지 A, 라지 D가 나오니까 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가 F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 자리를 D, E, F 가능하겠죠? 그럼 D를 놨다, D. 자, D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라지 A, 라지 D 표현형 역시 4분의 1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고요. 그럼 이 자리에다 F를 먼저 놓을게요. F를 놨다. 그러면 이 왼쪽이 라지 A, 라지 F고 이쪽이 라지 A, 라지 D인데 여기를 F로 놓으면 라지 A, 라지 F 표현형도 나오고 라지 A, 라지 D 표현형도 나오니까 2와 같은 확률 0이 또 만족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는 2구나. 이렇게 최종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보세요. 라지 A, 라지 D 표현형 자식은 나오지만 결국 라지 A, 라지 F 표현형은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라지 A, 라지 F가 2였던 거고 이쪽이 1이었구나.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된다. 자, 그럼 지문 볼게요. 기억입니다. 기억 아니네. 자, 그냥 읽어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네요. 자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부터 다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직접 세시면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 나오는 표현형 가지수 어떻게 되겠니? 라지 A, 라지 E, 라지 A, 라지 E 한 가지. 그 다음 라지 A, D, 그 다음에 스몰 a, D 해서 전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 스몰 B, B 스몰 B니까 여기에서 세 가지. 따라서 몇 가지? 9가지.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유전자형을 재구성해 가시면 됩니다. 잘 해결해 보시기 바라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냈고요. 나는 기억에 대한 자료입니다. 1부터 3은 경쟁,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기억은 1부터 3 중 하나다. 자, 경쟁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상리공생은 플러스 플러스고 포식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따라서 여기 상호작용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는 결국 여기 포식 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중에 손해가 있는 거는 경쟁입니다. 경쟁은 둘 다 마이너스죠. 그럼 나머지가 상리공생으로 둘 다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기억은 하나의 군집 내에서 동일한 먹이 등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두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뭐예요? 바로 경쟁이죠, 경쟁.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2이다. 기억은 2, 즉 경쟁이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A는 손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플러스예요. 이익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시라소니가 능신 토끼를 잡아먹는 거 뭐예요? 포시피식이죠. 따라서 3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식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가는 A 스몰 A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 완전 우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B 스몰 B, D 스몰 D에 결정돼요. 표는 이 가족 구성을 해서 가의 발현 여부와 나의 표현형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자녀 1부터 3 중 한 명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상념색 체호 유전자입니다. A부터 D는 서로 다른 네 가지 표현형이에요. 여기. 자, 그랬을 때 어머니와 자녀 2의 나에 대한 유전자에서 대립유전자 라지 D의 수는 서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치환이 일어났네요. 그런 정자가 정상난자와 수정돼서 자녀 3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치환이 A 스몰 A에서 일어났어. 즉 가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나 부분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가를 먼저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가를 먼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빠는 발현 안 됨인데 엄마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자녀 1, 2가 발현 안 됨이고 자녀 3은 이게 돌연변이잖아. 치환. 그래서 이걸 우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로는 먼저 접근을 못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다인자 유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나 부분은 어쨌든 이 5명이 모두 정상이에요. 치환은 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만으로 순수하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 문제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는 결국 A, B, C, D가 대문자 개수가 다 다르다. 이것뿐이라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난감한데요. 우리가 다인자 유전에서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모두 대문자인 사람과 모두 소문자인 사람을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정해지잖아.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도 대사나 대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누가 가능할까 할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서 이 나의 이 A, B, C, D에서 혹시 대형인 사람이 누가 가능할까?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대형. 자, 그랬을 때 일단 부모는 대형이 절대 아니에요. 왜? 자식 중에 라지 D가 있기 때문에 아빠도 라지 D를 주고 엄마도 라지 D를 줘야 돼서 A, B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 B가 0이 아니고 요 A도 0이 아니고요. 그러면 엄마가 라지 D를 가지니까 자녀 2도 라지 D를 갖지. 왜? 표 바로 아랫줄에 엄마와 자녀 2는 라지 D의 수가 서로 같다고 그랬어. 그럼 자녀 2도 라지 D를 가지니까 0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0이 가능한 건 결국 자녀 1, C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C가 0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자식 중에 대문자 0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니까 부모가 스몰 b, 스몰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부모는 절대 대3이나 대4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는 결국 대3이나 대4가 아니니까 대1이나 대2만 가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자녀 3이 A 같으니까 대1이나 대2니까 결국 자녀 2가 나머지 이 그림에 해당하는 대3이 되는 거야. 대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맞아요? 자, 그런데 자녀 2의 그림을 보시면 라지디, 라지디야. 그럼 그 얘기는 엄마가 라지디, 라지디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바로 모순이죠. 왜죠? 엄마가 대대의 동형접합이야. 라지디, 라지디. 그럼 자식한테 무조건 라지디를 주게 돼 있다고 하나라도. 근데 어떻게 자녀 1의 대형이 나오니?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구도 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A부터 D는 결국 대1부터 대4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대사가 누가 가능할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사가.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아빠가 예를 들어 대사라고 해볼까요? A가 대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한테 라지비, 라지디를 하나는 줘야 돼, 쌍으로. 이렇게 라지비, 라지디 이렇게 두 개는 줘야 돼, 대문자 두 개를. 그러니까 자식들은 무조건 대2나 대3이 되는 거예요. 대1이나 대0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자녀 1, 2의 CD는 대0이나 대1이 절대 아니야. 어차피 0은 없고. 그래서 대1이 아니니까 결국 2나 3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엄마가 결국 나머지 대1이 되거든? 그런데 자녀 3은 A로 같으니까 대4가 돼요. 그럼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 3이 대사라는 건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니까 아빠도 라지비, 라지디, 엄마도 라지비, 라지디를 줘야 되니까 엄마도 무조건 대2 이상이어야 돼. 대0이나 대1이면 안 돼, 부모가.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대1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가 대사라고 해볼까요? 엄마가? 그럼 엄마가 대사면 역시 자녀 1, 2는 대2나 대3이어야 돼. 0, 1은 안 되니까 자식이. 그럼 그 얘기는 아빠가 대1이 되는 거고, 그럼 역시 이 자리가 A가 1이니까 역시 엄마가 대사인데 어떻게 자녀 3에 대1이 나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부모가 누구도 대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확정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누구다? 자식 중에 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 중에 대사가. 물론 A는 대사면 안 되죠. 그럼 결국 C, D 중에 대사가 있어야 돼. C, D 중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D를 대사라고 해볼게요. D를 대사. 그럼 D를 대사라고 하는 순간 다시 부모는 어떻다고요? 0, 1일 수가 없다고. 무조건 대2 이상 줘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A, B는 결국 어떻게 돼? 대2나 대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식 중에 대3인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다? 이 자녀 3의 A가 3. 그래서 여기가 A가 3, B가 2. 이렇게 확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C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숫자는 잘 채웠는데 이게 모순입니다. 왜일까요? 자, 보세요. 자녀 2는 대사니까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야. 그럼 라지디, 라지디야. 그럼 엄마가 라지디, 라지디라는 얘기죠. 엄마와 라지디 개수가 같으니까 자녀 2는. 엄마가 이 대2가 라지디, 라지디가 되거든. 그럼 자식한테 무조건 라지디 하나를 줘. 그렇죠? 근데 아빠가 대3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대소대대 해가지고 대문자 동형접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에서도 무조건 대문자 하나를 자식한테 주게 돼 있다고. 그럼 자식들은 무조건 엄마에서도 대문자 하나, 아빠에서도 대문자 하나를 최소 하나씩 받으니까 대2 이상이어야 돼. 대1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모순이 돼요. 그래서 결국 D가 4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4다? 남은 C가 4였던 겁니다. 아, 문제 좀 까다로워요.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C가 4였고, 그럼 역시 부모는 역시 2나 3 중에 하나인데 어떻다고? 자식 중에 대3이 있어야 되니까 A가 3인 거고 3인 거고 2인 겁니다. 그럼 D가 1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결국 0이 누가 가능한가 해서 모순을 찾고, 그 다음에 4가 누가 가능한가 해서 모순을 쭉 찾아가면서 결국 최종 찾은 겁니다. 상당히 좀 이걸 모순을 잘 찾아가야 돼.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계도 형태로 좀 옮겨볼게요. 부모, 자식 옮겨보시면요. 지금 자녀 1이 대사니까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라지디 바로 확정되고요. 그럼 그 얘기는 부모가 라지비, 라지디, 라지비, 라지디 이렇게 줬던 거죠. 바로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3은 바로 알고 있죠. 자녀 3은 여기 써져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어. 그래서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라지디라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녀 2 같은 경우는 대1인데 어차피 엄마하고 대문자 개수가 같으니까 결국 엄마가 라지디 있으니까 자녀 1도 라지디를 가졌겠지. 그렇죠?
라지 D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게 대1인 거니까 결국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엄마는 이제 대2니까 나머지 자리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건 먼저 채웠어도 됐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라지 B, 라지 D, 대이니까 스몰 b, 스몰 d였으니까 D, 스몰 d니까 여기 D, 스몰 d구나 해서 스몰 b 채워도 상관없어요. 네, 순서 상관없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스몰 b니까 결국 여기 스몰 b가 있었어야 되고 아빠는 대3이니까 라지 D였네요. 그럼 다 채웠네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제 가인데요. 여기 자녀 3이 A 스몰 a가 연관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A 스몰 a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A 스몰 a일 때 결국 뭐다? 자녀 3이 발현됨이니까 결국 라지 A가 결국 뭐야?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현됨. 가고요. 여기에 정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그럼 그 얘기는 나머진 다 발현 안 됨이니까 여기가 뭐여야 돼?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엄마도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줘야 되니까 스몰 a, 스몰 a였던 거예요. 쭉 채워집니다. 이렇게 발현 안 되면 채우시면 되겠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아빠가 결국 이 스몰 a 라지 b를 주는 과정에서 스몰 a 라지 b를 주는 과정에서 스몰 a가 라지 a로 치환이 됐다. 그래서 라지 a 라지 b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해결이 되셨어요.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은 스몰 a다. 자, 기억. 지금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스몰 a가 라지 a로.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가는 열성형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성형질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엄마가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갖냐라고 했는데 라지 A 안 가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좀 모순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순을 여러 번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험장에서 직접 맞닥뜨려서 바로 풀기에 좀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이 문제가 또 13번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뭐 도전을 해봤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 일부고요. 나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X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인슐린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섭취 후에 늘어났네. 결국 뭐겠어요? 결국 탄수화물 섭취로 포도당, 혈당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호르몬 뭐예요? 인슐린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X는 니은이다. X는 니은 맞네요. 인슐린. 자, 니은입니다.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글루카곤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서 혈액으로 포도당이 방출되는 걸 촉진해요. 그래서 포도당 흡수는 오히려 억제되는 거죠.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인슐린 그래프랑 혈당 그래프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인슐린이 높다는 건 이때 혈당이 더 높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거다. 낮다가 아니다.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 가는 어떤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고요. 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 A와 기억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한 결과입니다. 기억은 B부터 D 중에 하나다. 자,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기억이 뭔지 찾아야 되겠고 물음표도 뭐 채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에 대해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A의 상대 밀도가 14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 전체 개체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A의 개체수가 14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실제 A의 개체수는 42니까 요거의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3배. 그럼 그 얘기는 전체 개체수가 300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한 값이 300이니까 결국 얼마야? C는 48이었던 거야. 48. 바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같은 논리로 기억이 뭐였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상대 밀도가 40이었던 거야. 40. 40은 결국 뭐였죠? 100분의 40. 전체 개체수를 100으로 보면 40인 거니까 지금 전체 개체수가 실제로는 300인 거니까 얼마? 120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중에서 개체수 120인 거 B죠. 그래서 기억은 결국 B였던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현한 방영구수를 채워야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 빈도를 활용하면 되겠는데 요게 마침 이제 이게 B라는 걸 알았고 여기 B에 출현한 방영구수 나와 있으니까 B를 먼저 활용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상대 빈도 B의 상대 빈도가 30이라는 거는 결국 전체 방영구수를 100이라고 친다면 B의 방영구수가 그 중에 3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B의 방영구수가 24래. 24. 그럼 전체 방영구수는 얼마인 거야? 결국 0.8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80분의 24였던 거예요. 80분의 24. 그러면 결국 전체 방영구수의 합은 80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18. 그래서 결국 A의 출현한 방영구수도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하시면 바로 다 구해요. 끝났어요. 자, 그럼 기억 지문입니다. C의 개체수는 얼마다? C의 개체수는 48. 맞네요. 자, 뒤은 이 지역의 우점종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점종은요. A하고 B를 봤을 때 A보다 B 값이 다 크니까 결국 B가 더 우세한 종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C하고 D를 봐야 되겠는데 C하고 D 중에서 혹시 B보다 우점종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 일단 C하고 D를 비교하면 C보다는 D 값이 다 크니까 D 값이 혹시 우점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상대 피도를 보시면 A하고 B의 상대 피도가 17하고 41이니까 더하면 58이야. 58. 그럼 나머지가 이제 42야. 42. 그럼 C나 D의 상대 피도가 만약에 42다. 물론 하나가 다 42일 수는 없는데 그렇더라도 뭐 D 값이 만약에 42에 가까운 값이다. 예를 들어 상대 피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보세요. B는 상대 피도가 41이니까 D가 상대 피도가 살짝 커요. 살짝 커. 그렇죠? 자, 그리고 B는 지금 개체수가 120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D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90이잖아. 그러면 개체수가 120일 때 B의 상대 밀도가 40이니까 결국 D의 상대 밀도는 얼마니? 결국 30이잖아. 30. 그렇죠? 30. 120, 40이니까 90이면 30이겠죠. 30. 3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B가 D보다 상대 밀도가 10이나 커. 10이나 크다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출현한 방영구수가 B가 D보다 크고 그리고 상대 피도를 D가 42라고 치더라도 B보다는 1밖에 안 커. 그러니까 결국 다 더하면 결국 B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 B가 우점종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뭐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 D를 생각해서 상대 피도가 최대 42까지 실제 42는 안 되겠지만 42보다 살짝 작은 값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결국 나머지 값들 생각해 보시면 절대 우점종이 CD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A가 출현한 방영구수는 얼마다? 18입니다.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력.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형식 가는 대립 유전자 HH- 나는 TT- 결정되고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 있어요. 그럼 하나는 X, 하나는 상이겠네.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기억부터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세포 한 개당 DNA 양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쉬운 게 자녀 1에 라지 H2가 있어. 그럼 부모는 절대 뭐다? 0일 수가 없죠. 부모 자식 간에 영위 관계가 될 수 없다고. 따라서 기억 니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 0이구나.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자녀 1에 0이 있어. 그럼 역시 영위 관계가 아니니까 니은 디귿은 뭐다? 절대 2가 아니다. 그래서 2는 누구다? 기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니은이 1이네요. 다 찾았네요. 굉장히 쉽게 다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라지 H가 라지 H 동형접합이니까 절대 X염색체 유전자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상이네요. 따라서 T가 X염색체 유전자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그럼 아빠 같은 경우 유전자형이 결국 라지 H, 라지 T, Y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라지 H 다시에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녀 1 같은 경우는 라지 H에 T가 없으니까 T-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녀 2는 H가 하나니까 H-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어떻게 되겠어요? 딸이니까 아빠에서 라지 T 주고 엄마에서 T- 줘야 되니까 T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자, 그럼 기억입니다. 기억은 2이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자녀 2는 라지 H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자녀 2의 라지 H는 어떻게 되겠어요? H-는 엄마, H를 아빠. 맞죠? 자, 디귿입니다. 어머니의 나의 유전자형은 뭐다? T-로 동형접합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매우 쉬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한 30초, 1분 안에 풀어주셔야 되겠죠.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이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고요. 표는 A와 B의 지점 P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 4일 때와 6일 때 D1부터 D4의 막전이를 나타냈어요. P는 D1부터 D4 중에 하나고 1과 2는 A, B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안 나와 있나요? A, B를 구성하는 4개의 뉴런 중에 이렇게 4개의 뉴런 중에 3개가 흥분전도 속도가 A고 나머지 하나가 B래요. 그리고 A와 B에서 시냅스의 흥분 전달 속도가 또 달라요. 그리고 그래프 나와 있다. 자,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극 지점부터 찾겠는데, 자, 4ms일 때 자극 지점은요, 마이너스 70이고요. 6ms일 때도 당연히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래서 1, 2가 전부 같은 지점에서 다 마이너스 70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값들을 보시면 전부 마이너스 70이 가능한 건 D2 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다 가능한 건 D2 뿐이야. 그래서 결국 D2가 자극 지점이네.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2가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찾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자, 만약에 2를 B라고 해봐요. 2를 B. 그러면 D1이 마이너스 80이고 D3가 마이너스 60인데, 자, B의 D2를 자극했는데 D1이 마이너스 80인데 D3가 마이너스 60일 수 있어요? 안 되지. D1이 더 멀잖아. 먼데 어떻게 먼 게 더 마이너스 80이 될 수 있니? 마이너스 80이 더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바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2가 결국 A고 1이 B예요. 금방금방 다 찾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흥분 전도 속도 구하고 기억값 구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흥분 전도 속도 구하겠는데, 일단 A 흥분 전도 속도 구할게요. A는 D2 자극했을 때 지금 D1이 마이너스 80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니? 4는 결국 TC가 3이죠. 4는 1 더하기 3. 그리고 거리가 2cm 떨어졌으니까 결국 속도가 2인 거예요. 그래서 요 뉴런의 속도는 2예요.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자, 그럼 이제 B도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B 같은 경우도 구하기 어렵지 않죠. B는 D2 자극했을 때 D3가 또 마이너스 80인 거잖아. 그럼 역시 4는 1 더하기 3. 그리고 거리가 1cm 떨어졌으니까 결국 속도는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이 뉴런은 속도가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쉽네요. 자, 그럼 속도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B의 D1 기억값도 알 수 있겠죠. 이게 결국
속도가 1이고 2cm 떨어졌으니까 결국 TA가 2. 4는 2 더하기 2이니까 결국 2일 때 0입니다. 결국 기억은 0. 제분국의 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 자리도 0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속도를, 나머지 이제 두 뉴런 중에 속도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지금 이 A 뉴런을 볼게요. A 뉴런 6ms일 때 D3하고 D4를 보면 마이너스 80하고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마이너스 80하고 0이다. A 뉴런에서. 그럼 이 마이너스 80하고 0인 거는 결국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2cm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TC 차가 속력분의 거리인데, 그렇죠? 속력분의 거리인데 거리는 2cm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력은 결국 1이나 2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세 개는 A로 갖고 나머지 하나가 B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1 아니면 2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했을 때 결국 D3하고 D4가 이 6ms일 때 A에서 마이너스 80하고 0의 TC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TC차는 결국 2 아니면 1이라는 얘기인데, 자, 마이너스 80 지점하고 0 지점을 보시면 탈분극의 0일지 제분극의 0일지 모르지만 탈분극의 0이라고 하면 TC차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전혀 안 나와. 따라서 이 0은 결국 제분극의 0이었던 거야. D4는 제분극의 0이었던 거고 TC차가 얼마죠? 1이 돼요. 바로. 그럼 TC차가 1이 돼야 되니까 속도가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A의 D3, D4 요 사이를 통해서 속도가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D4 값이 제분극의 0이었던 것도 다 알게 되죠. 그럼 당연히 요 나머지 뉴런도 2였겠죠. 그래서 2가 3개, 1이 하나. 다 찾았어요. 뭐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은 얼마다? 0입니다. 0. 마이너스 70 아니에요. 틀렸고요. 자, 니은. A를 구성하는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모두 2다. 그렇죠? 2 가네요.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자, B의 D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 5일 때 D4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또 물어보는 게 좀 특이하네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B에다가 D3에 자극을 줬을 때 5ms일 때 D4의 막전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문제 그림은 D2를 자극했을 때 D4가 나와 있거든. D2를 자극했을 때 D4. 그럼 그때 B에서 D4는요, 4ms일 때는 마이너스 68이었어요.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대충 뭐 마이너스 68 해가지고 뭐 여기 어디였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어디 이렇게 대충 찍을게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8이었었어요. 자, 근데 그게 4ms일 때야. 그리고 D2를 자극했을 때 D4가 마이너스 68이었어요. B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ms를 물어보고 있잖아. 5ms. 그럼 1ms만큼 더 진행을 하니까 결국 이제 여기 어디쯤이 되겠죠. 그렇죠. 막전이가. 여기 어디쯤에 막전이가 돼. 5ms일 때는. 자, 그런데 다시 또 뭐를 했죠? 자극점이 D2가 아니라 B의 D2가 아니라 D3를 자극했어요. 그럼 D3를 자극하게 되면 D2보다 D3가 어때? 흥분전도 속도 1의 거리가 1이니까 결국 1ms만큼 더 이 D4로부터 자극 지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D2보다 D3가 자극점이 1ms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D4는 1ms만큼 TC를 더 진행할 수 있죠. 따라서 1ms만큼 더 진행하게 돼요. 여기 어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분극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디귿 같은 경우 좀 재미있는데 결국 D4 지점을 봤을 때 4ms일 때 값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68인데 그게 5ms일 때 결국 TC1 더 진행되고 그리고 자극 지점이 더 가까워지면서 결국 TC가 1만큼 더 진행될 수 있네. 해가지고 결국 제분극, 탈분극 아닙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해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의 D.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문제가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지역 X의 식물 군집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X에서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A부터 C는 양수림, 음수림, 초원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산불 직후에 2차 천이가 시작됐겠죠?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게 초원, 그 다음 양수림, 그 다음 호남림, 그 다음 음수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X에서의 종다양성은 천이 중기에서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다시 감소했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는 초원이다. 맞죠? 자, 니은 X의 식물 군집은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뤄요? 아니죠. 결국 음수림까지 가잖아. 틀렸고요. 자, 디귿 A는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까? 종다양성이 그래요? 아니죠. 동일한 생물종 내에서 형질이 개체 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유전적 다양성이야. 종다양성이 아니라고. 종다양성은 군집 내에서 여러 가지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걸 말하지. 따라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사람 1과 2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나타냈는데 1과 2에서 에너지량이 일정 기간 동안 그림과 같이 지속됐을 때 1은 체중이 안 변해. 섭취 소비가 같으니까. 근데 2는 비만이 됐다니까 결국 기억이 섭취고 니은이 소비겠죠. 그래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니까 비만이 됐을 거예요. 자, 비만은 영양과잉이 지속돼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로서 A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A는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은 상태로서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은 게 뭐야? 고지혈증이죠. 고지혈증.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A는 당뇨병 아니죠. 고지혈증을 나타냈고요. 자, 니은입니다. 기억은 에너지 섭취다. 맞습니다. 자, 디귿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모두 대사성 질환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 B는 스몰 b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나 발현 여부네요. 써볼게요. 가, 나, 가나, 여기가 정상이고 가나 정상이고 됐어요. 그리고 표는 구성원 356에서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한 값을 나타냈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값이 안 나와 있고 이걸 다 더한 값이 5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거네요. 자, 일단 무조건 가계도만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는 거죠. 있어요. 난데 정이잖아. 그래서 나가 정상이 우성이네.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접근이 쉽지 않네 싶어요. 그래서 결국 표를 활용해야 되는데 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스몰 a, 스몰 b의 합이 기억, 니은, 디귿 합이 5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356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 B 스몰 b가 나정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상인지 성인지를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어떨까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죠. 그럼 상염색체 유전으로 가정하게 되면요, 결국 이 정상인 사람은 스몰 b, 스몰 b예요. 스몰 b, 스몰 b. 그리고 6은 라지 b를 갖죠. 나 표현형이니까 라지 b를 갖는데 1이 스몰 b이기 때문에 스몰 b, 스몰 b이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b, 스몰 b가 돼요. 그리고 3도 라지 b를 갖는데 7이 스몰 b, 스몰 b이기 때문에 라지 b, 스몰 b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3, 5, 6의 스몰 b의 개수가 2개, 1개, 1개 해서 토탈 4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스몰 b가 4개가 돼요. 상염색체 유전이면. 그럼 그 얘기는 스몰 a 더하기 스몰 b의 합이 5라고 그랬으니까 이 3, 5, 6에서 스몰 b가 4니까 스몰 a의 합은 1이 되어야 돼요. 그럼 결국 스몰 a가 3, 5, 6에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뜻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 보세요. 지금 5하고 6이 정상 표현형으로 같아. 가의 표현형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으로 같아. 그럼 이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고 가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하면 결국 정상 표현형인 사람들은 스몰 ay, 스몰 ay 이래야 되니까
스몰 a가 절대 1일 수가 없고요. 그럼 정상 표현이 우성이어서 뭐 라지 A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가인 게 결국 뭐 스몰 a 뭐 이렇게 돼? 그렇더라도 스몰 a 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스몰 b를 상염색체 유전으로 하면 결국 스몰 b의 개수가 4개고 스몰 a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를 3, 5, 6에다가 어떻게도 배열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이렇게 된다. 당연히 상염색체 유전으로 스몰 a 하면 일단 스몰 a 개수가 하나일 수 없고요. 스몰 ay여도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쪽을 스몰 a라고 하더라도 스몰 a여서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비스몰 b는 뭐다? 성염색체 유전이네.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비스몰 b 먼저 채울 수 있습니다. 1은요, 정상이니까 스몰 by 하시면 되겠고요. 3은 나니까 라지 by 하면 되겠고요. 정상이니까 스몰 by 하시면 되겠고, 7 정상이니까 스몰 by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요, 라지 b 스몰 b 되겠고요. 6도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 같은 경우 역시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쭉쭉 채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채웠고요. 자,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스몰 b가 몇 개야? 3, 5, 6개. 하나, 2개야. 2개. 스몰 b가 결국 2개인 거예요. 그러면 합이 5니까 스몰 a가 3개여야 되는 거야. 스몰 a가 3개. 그럼 3, 5, 6에 스몰 a가 3개여야 되는데, 자, 어차피 A 스몰 a와 B 스몰 b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고 B 스몰 b가 성이니까 A 스몰 a는 무조건 상이겠죠. 이것도 확정이 되니까 이 상염색체 유전으로서 3, 5, 6의 스몰 a 3개를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정상이 열성이 되면 스몰 a가 되니까 3, 5가 그러면 스몰 a 3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가가 열성인 거야. 라지 a가 정상인 거야.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따져가면. 따라서 가는 스몰 a. 여기 4가 스몰 a. 6도 스몰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는 라지 a 스몰 a. 5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7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됩니다. 3은 라지 a를 하나 갔는데 나머지 자리는 3, 5, 6의 스몰 a의 합이 3이니까 하나, 둘, 3개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라지 a.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 처음에 요 비스몰 b 나정 찾은 다음에 이걸 상성, 요거 가정해가지고 합이 5네. 이걸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거. 요 부분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이 된다. 그 하나 포인트. 모순을 발견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은 1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기억값 구해보죠, 뭐. 기억은 스몰 a 더하기 스몰 b, 여기 0이네요. 5는 스몰 a 스몰 b 2네요. 6은 스몰 a 스몰 b 3이네요. 됐어요. 따라서 기억은 0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맞죠? 자,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되려면 스몰 a 2분의 1이고요. 나가 발현되려면 라지 b 2분의 1이죠. 따라서 얼마다? 4분의 1.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모의고사. 지난 모의고사가 이제 우리 평가원에서 육모가 나왔었는데 사실 육모는 좀 과하게 쉬웠어요. 너무 좀 쉽게 나왔고 심지어 좀 문제에 너무 좀 풀기 쉬운 조건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만점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좀 훨씬 높아졌죠. 특히 11번하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 13번 굉장히 좀 시험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문제 빼고도 뭐 방금 풀어드린 20번 문제도 뭐 모순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네 하셨을 수도 있긴 하고요. 또 골격근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풀이법을 N제에서 설명드렸던 2.0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풀이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역시 또 여러분들이 좀 헤맬 수 있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7모, 이 7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뭐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육모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야, 무조건 너무 쉽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능에서 이번에도 뭐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무조건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면 작년에 뭐 다 만점 받았어야 되게. 절대 안 그렇잖아요. 당연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 나오게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칠모, 치구도 아직도 뭐 100일보다도 훨씬 더 남았어요, 시간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남은 기간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생명과학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칠모가 여러분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사탐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런 문제들 좀 어려우니까 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분발하는 계기가 돼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말고사 끝나면서 이제 시간들이 이제 오직 수능 준비만을 위해서 달리는 시간만 거의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곧 방학이기도 하니까 더 열심히 좀 생명과학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